구독자 1000명 모으기, 모든 유튜버들의 꿈이자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매달 돈이 나오거든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란 숫자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90% 이상은 실패합니다. 유튜브에는 약 1.1억 개의 채널이 있고요. 여기서 구독자 1000명을 넘는 채널은 약 1천만 개 정도입니다. 특히 수익 창출 채널은 300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위 10%, 그 이상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초보 유튜버 통곡의 벽, 구독자 1000명 수익 창출 채널의 난이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난간에 대는 초보 유튜버들의 태도인데요. 다들 열심히, 꾸준히, 많이 올리면, 오래 버티면 막연하게 구독자 1000명을 넘지 않을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수백 개 올렸는데 구독자 300명, 수년간 유튜브를 했는데도 구독자는 500명이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구독자 1000명 절대 못 넘고 망하는 채널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실 안 되는 채널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비슷한 이유로 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유형에 속한다면 아무리 오래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어떤 채널이 망하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1000명 절대 못 넘고 망하는 채널. 첫 번째, 중구난방 유형입니다. 중구난방이란 여러 사람이 제각기 제멋대로 떠들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어떤 이 주제의 일관성 없이 이 잡다한 주제로 컨텐츠가 계속 바뀌는 채널을 뜻합니다. 저는 이 유형을 설명할 때 장동민님과 장동민 아버님의 사례를 흔히 예시로 드는데요. 놀랍게도 유명인 장동민님보다 아버님 쪽이 구독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어떤 인지도의 한계를 넘어서 일반인이 더 성과를 낸 사례라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장동민님은 2015년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10만 명 고지는 일찍 도달했습니다. 이 10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연예인 중에서는 굉장히 일찍 시작한 케이스예요. 문제는 최근 3년 정도는 구독자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장동민님 채널은 전형적인 중구난방형 채널이었기 때문이죠. 컨텐츠들을 보면 여행, 삼국지, 독서, 운동, 육아 등 이 채널 주제의 폭이 지나치게 넓습니다. 무슨 채널을 하겠다는 건지 그 정체성을 알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유명 연예인 채널임에도 조회수가 1만도 안 되는 콘텐츠가 수두룩합니다. 반면 장동민님의 아버지 채널을 보면 시골에서의 유쾌한 일상 먹방이라는 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꾸준한 성과를 냈습니다. 아버님이 시골에서 직접 사냥하고 채집해서 요리해 먹는다는 독특한 컨셉까지 있죠. 그래서 조회수가 1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아예 없고 꾸준한 조회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지도는 높지만 이 잡다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보다 인지도는 낮을지라도 이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채널이 더 성과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채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채널에 여행 브이로그 올리고 맛집 탐방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전거, 낚시 이런 취미 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채널은 구독자가 잘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 채널이란 커뮤니티이고 이 사람이 모인 공간입니다. 이 모두를 묶을 수 있는 어떤 일관된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문제의식, 공감대, 그리고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채널 주제라고 부르죠. 배드 채널은 유튜브라는 관심사이자 유튜브 기획을 잘하고 싶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채널입니다. 내 채널이 중구난방 채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유튜브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스스로 내 채널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채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구독해줄 사람은 없어요. 장동민 님도 이 첫 번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지금은 영어 공부 채널로 완전히 채널을 개편해서 시니어스 장동민이 늦깎이 영어 공부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아내려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지난 수년간 구독자가 정체됐던 채널이 드디어 증가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갓동민 화이팅!
절대 구독자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망하는 채널. 두 번째, 일기장 유형입니다. 일기장이란 오늘 하루 겪은 일과 생각을 적은 기록을 뜻하죠. 마치 일기장을 쓰듯이 어떤 별 고민과 생각 없이 내 오늘 하루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업로드하는 채널을 뜻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일기장은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 유형은 아주 멋있는 배우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매력적인 마스크에 사기적인 피지컬, 멋진 미소를 가진 유지태 님입니다. 뭘 해도 잘 될 것만 같은 배우님이지만 의외로 조회수 1만이 안 되는 컨텐츠들이 즐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음 컨텐츠들이 궁금한지 한번 보세요. 유지태가 국회로 간 까닭은, 부산에서 생긴 일, 아레나 촬영 비하인드. 사실 팬이 아니라면 아주 궁금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컨텐츠보다는 일기장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궁금한 이야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배우 한가인 님도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한가인 집 최초 공개, 연정훈이 22살 한가인 꼬신 비법, 닮은 꼴, 김동준을 만나다. 이 컨텐츠들을 보면 그냥 찍어본 컨텐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가인에게 궁금해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잘 부각시키려는 어떤 기획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유명인도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획해야 성과가 납니다. 과연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찍는다고 조회수가 나올까요? 일기장 유형이란, 다시 말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이 기획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유형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한 운동을 촬영해서 올리는 분들, 여행이나 어떤 유원지 갔던 걸 찍어서 브이로그로 올리는 분들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거고요. 기획은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게 잘라서 재료 단위로 살펴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재료만 잘 엮어서 다시 조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기장이 컨텐츠로 바뀝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과 경험 속에는 좋은 컨텐츠 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잘 발굴해서 엮어내는 게 기획이죠. 당연히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창작은 어려운 겁니다. 기획 없이 막 찍어서 올리는 컨텐츠에 성과가 있을 리 없죠. 내 컨텐츠에 과연 기획이란 게 있었는지 판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컨텐츠의 기획 의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 컨텐츠의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명쾌하게 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 컨텐츠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도 잘 모르는 내 컨텐츠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기획이라고 느낀다면 저와 함께 공부합시다. 구독자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망하는 채널. 세 번째, 착각의 늪 유형입니다. 일기장 유형이 어떤 고민과 생각 없이 자기 할 말만 하는 유형이었다면 이 유형은 자기 생각이란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게 착각이란 게 문제인데요. 착각이란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 혼자 대박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현실은 조회수 100도 안 나오는 거죠. 이처럼 자기 아이디어에 과도하게 꽂혀서 실제로는 수요가 없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착각의 늪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보호를 메인 주제로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까요? 제 교육생 중에는 이런 분들이 심상치 않게 있었습니다. 배드님, 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의 경각심을 알리고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참 좋은 채널이지만 아마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채널이라도 이 수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놀랍게도 잘 되고 있는 환경보호 채널을 몇 개 찾긴 했어요. 이게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는 아이돌 추님이 출연하는 지구를 지켜 추라는 채널이고요. 또 하나는 배우 김석훈님이 출연하는 나의 쓰레기 아저씨라는 채널입니다. 지구를 지켜 추는 무려 100만 채널이고요. 나의 쓰레기 아저씨, 일명 쓰저씨 채널은 20만 채널입니다. 이 두 채널은 진짜 환경보호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한 아이디어였던 걸까요? 이 두 케이스는 사실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만약에 추와 김석훈이 아니었어도 평범한 사람이 했어도 이런 성과가 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추님 채널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채널을 분석해보자면 러블리한 사람이 러블리한 활동을 하는 채널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추님을 볼
보려고 보는 채널이죠. 즉 캐릭터 쇼가 주가 되는 웹 예능 채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환경보호는 빼도 돼요. 어차피 본체는 추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채널은 채널 이름을 지구를 지켜 추에서 일찍이 지켜 추로 바꾸었고요. 최근 컨텐츠들을 보면 딱히 환경보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돌 추의 러블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쓰레기 아저씨, 스저씨 채널은 왜 보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선량하면서 엉뚱한 그리고 아주 잘생긴 아저씨, 이 김석훈님의 무해한 매력을 보는 힐링 예능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환경보호는 빼도 됩니다. 그냥 무해한 존잘 아저씨의 매력을 잘 보여주면 돼요. 실제 조회수도 먹방, 일상, 앵커 도전 등 환경보호와는 별 상관없는 컨텐츠들이 조회수 1, 3, 4위입니다. 이 컨텐츠의 본체도 김석훈 님이니까요. 우리 초보 유튜버 분들 중에는 자기만의 아이디어에 꽂힌 분들이 흔합니다. 왜 착각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이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 데이터 없이 감과 느낌만으로 컨텐츠를 만들려면 사실 본인이 가진 컨텐츠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넓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는 살펴봤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를 읽는 인식이 왜곡된 거죠. 이 추와 스조시 채널을 보고 나도 환경보호 채널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왜곡된 인식으로 기획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이 착각에 드는 유형은 명쾌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를 받아보는 겁니다. 이 고민할 시간에 그냥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세요. 이 조회수라는 꽤 정직한 정량적 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어떤 댓글 속의 의견들 혹은 이 가족 지인의 의견들, 이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좀 반대이고, 약은 약사에게, 콘텐츠는 반드시 창작 경험자에게 평가를 받아와야 합니다. 기자분들이 편집장에게 컨펌을 받고 연출진이 메인 프로듀서에게 컨펌을 받듯이 말이죠. 뭐 작가, 기자, 에디터, 뭐 프로듀서, 창작 관련 직업군이라면 다 좋고요.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콘텐츠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 두 가지를 축으로 계속 내 유튜브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원리 중에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초짜에게 간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식당 이름에 청년, 열정이 들어간 식당은 걸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인식이 생긴 건 이름만 봐도 어떤 이 자신의 부족한 기술을 다른 걸로 때우려는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컨텐츠 시장도 그렇습니다. 사기꾼 채널이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 경우가 있어도 초짜 채널은 1000명 모으기도 참 벅차요. 구독자 2000명을 넘지 못하고 망하는 채널. 네 번째, 노베이스 유형입니다. 이 베이스란 기본, 기초라는 의미인데요. 컨텐츠에도 기본이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노베이스, 곧 컨텐츠의 기본기가 없다는 뜻이죠. 이 유형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이 생전 처음이라서 기본기가 없는 초짜 채널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본기는 이 촬영 방법과 편집 기술이 아니에요. 모든 창작의 기본기를 말합니다. 창작의 기본기란 작가, 기자, 에디터, 기획자, 프로듀서, 블로거, 이 모든 창작자 직업군이 공유하는 베이스, 기초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명 유튜버 분들 중에는 원래는 창작 관련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컨텐츠의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기본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획력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찾는 능력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주제 찾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앞서 이야기한 일기장 유형, 착각의 늪 유형, 모두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주제 설정에 실패한 유형들이었습니다. 기획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유형들이었죠. 두 번째, 분석력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를 찾았으면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데요. 이 분석력은 재미와 인사이트의 알맹이를 담아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내용이 뻔하고 식상하고 부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하는 능력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크리에이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마케팅 능력인데요. 이 컨텐츠를 파는 능력입니다.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드는 능력이에요.
흔히 유튜버를 영상만 잘 만들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창작자 직업군은요, 제목을 잘 카피라이팅 해야 하고요, 썸네일을 잘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는 이 마케팅 능력도 겸비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본기는 창작자 직업군이라면 모두 공유하는 공통 기술이고요. 이 촬영과 편집을 못해도 10만 이상의 대형 채널이 된 경우는 수두룩한데요. 이 기본기를 못하는데 1000명이라도 모은 채널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님이 뜬금없이 웹드라마를 성공시켜서 칸에 다녀오고, 웹툰 작가 기안84님이 유튜브를 처음 해보는데 인터뷰, 다큐멘터리, 여행 영상 등을 다채롭게 잘 만드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작가로서 쌓인 기본 역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콘텐츠 기획을 해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칭창맨님의 탈모 콘텐츠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 콘텐츠 깊이와 분석력에 대해서 무수한 극찬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도 이 기획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크리에이터는요, 콘텐츠에 깊은 인사이트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보 크리에이터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초보 유튜버는 보통 조회수와 구독자 성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건 컨텐츠의 품질이 낮기 때문이죠. 품질이 낮은 건 창작자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초보 유튜버가 망하는 이유의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초짜에게는 관용이 없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내 기본기의 문제를 찾지 못하고 남 탓으로 빠지게 되죠. 이 채널 알고리즘이 망가졌나? 채널을 새로 파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흔히 하는데요. 이렇게 결과만 보는 태도는 나를 쉽게 지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진 이 기본기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회수와 구독자에 집착하는 마음을 상당 부분 버릴 수 있어요. 문제점 해결에 집중을 해야 기본기가 다시 쌓이고 컨텐츠 품질이 올라가고 채널 성장이 뒤따라오게 되죠. 결국 채널이 크려면 저는 여러분이 내가 기본기가 없구나 라는 인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큰 발전을 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를 설정했는가? 내 컨텐츠 내용 속에는 인사이트와 재미를 담았는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는가? 내 콘텐츠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주요 지표로 삼고 스스로 반문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성장할 겁니다. 만약 특정 파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공부해야죠. 제가 아는 100만 유튜버, 10만 이상 유튜버 분들 중에는 배드님, 저는 시중에 있는 유튜브 강의는 다 들어봤어요. 배드님, 저는 시중에 있는 컨설팅도 다 들어봤어요.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결론에서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마지막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유형과는 좀 다른데요. 저는 이 유튜버로서 최상급 능력으로 기획력을 치지 않습니다. 기획력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혹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망하는 채널, 국어책 읽기 유형입니다. 우리는 연기를 못하는 연기자나 어색하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국어책 있냐? 라는 핀잔을 주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나무위키 문서로도 있습니다. 국어책 읽기란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데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발화를 말합니다. 이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 말에 감정과 어조가 느껴지지 않는 지루한 채널을 뜻합니다. 이런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재미가 없고 같은 메시지를 말해도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발화는 보통 학교 교사, 교수, 군대 지휘관, 공무원 등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히 여러분께 무언가 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고 설득을 해야 하고 무언가 팔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에 표현력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일타 강사, 목사, 유튜버, 방송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이 말에 힘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 감정과 영혼을 담아내는 능력, 이게 바로 표현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중과 카메라 앞에서 이것을 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탁월한 표현력을 가진 사람은 별거 아닌 컨텐츠도 재밌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는 여러분 카메라 앞에 켜고 재생 버튼 누르고 한번 말해보시면 돼요. 보통 평범한 유튜버의 90% 이상은 이 카메라 앞에서 얼어버리고 말죠. 유튜브를 한다는 건 결국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내 영상을 보도록, 내 채널을 구독하도록 설득해야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에토스, 그 사람이 가진 신뢰입니다.
기업은 보통 이 에토스를 가진 사람들을 모델로 쓰죠. 그 사람이 가진 신뢰를 빌려 대중을 설득하고 싶으니까요. 둘째, 로고스입니다. 이 메시지의 논리를 뜻하는데요. 앞서 이 컨텐츠의 기본기에서 이야기했던 기획력, 분석력, 스토리텔링 능력, 이런 건 내가 말하는 이 메시지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파토스입니다. 이건 말하는 사람의 감성이에요. 전달력, 표현력을 뜻하는 건데요. 로고스와 파토스, 논리와 감성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환상의 짝꿍입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훌륭해도 이 발화자의 감성이 없으면 내용이 전달이 안 됩니다. 혹은 다소 메시지는 평범해도 이 말하는 이의 감성이 너무 풍부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는 노력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감성은 좀 재밌게 말하는 분들이 약간 타고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노잼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유튜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말에 감성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말에 감성을 담아내는 방법도 좀 쓰긴 했는데 지금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독자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망하는 채널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초보 유튜버 분들이 가진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1000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모든 초보 유튜버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요리로 비유하자면 우선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딱 한 개는 만들어야 한다. 야구로 비유하면 안타부터 한 개 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홈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단 안타부터. 이 말은 반대로 그간 초보 유튜버 분들이 영상을 막 수십 수백 개를 만들었지만 먹을 수 있는 컨텐츠는 한 개가 없었다는 거고요. 안타를 친 컨텐츠는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는 컨텐츠, 안타를 쳤다라고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무엇이냐? 엄청 대단한 인사이트와 빅재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단 만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 어떤 내용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획 의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거 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명확한 기획 의도가 있어야 성공해도 내가 왜 성공한 줄 알고 실패해도 내가 왜 실패한 줄 압니다. 이 구독자 1000명의 성패는 초보 유튜버가 명확한 기획 의도를 세워서 한 개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막 휘두르는 초짜에서 제대로 노리고 들어가는 기획자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만약 이게 돼서 한 개 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칠 수도 있고요, 언제 홈런을 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헛스윙 내고 파울볼을 쳤다고 해도 내 성공의 기억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이 천명고지에서 고생하는 초보 유튜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현재 집중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 가지 공지할 것이 있습니다. 근 3년 만에 유튜브 플래닝 스쿨 오프라인 수업을 재오픈합니다. 유튜브 플래닝 스쿨은 아마 국내에는 몇 없을 기획자와 함께하는 이 기획 중심의 유튜브 수업인데요. 한 6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참여형 수업을 할 겁니다. 이 소그룹이니까 한 분 한 분 다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고민만 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실행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참여하면 진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노리고 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기획안에 쓸 거고 기획안에 다듬고 만드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기획만 3-4시간을 할 겁니다. 또 나만의 컨셉을 고민하고 만들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들은 하나의 컨셉으로 기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구독으로 이끌 수 있고 유튜브를 하는 나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죠. 원래 유튜브 플래닝 스쿨은 제가 하루 5시간 동안 4주짜리 기획 강의를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강의 파트는 이 온라인 강의로 만들었고요. 이 기획의 기초부터 다져보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컨텐츠는 결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전 참여형 수업을 3년 만에 오프라인 강의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전 유튜브 플래닝 스쿨 오프라인 강의는 그때도 한 8명 정도 소수 인원으로 했거든요. 아마 소수 인원으로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을 가장 많이 길러낸 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컨텐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될 거고요. 틀림없이 기획적으로 압축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설명란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올게요. 유바!